언제까지 이거 남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올라타서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더 이상 이제 무서워서 게임이 끝날 줄 알았어.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었어. 와, 이러다가 사람 죽을 수도 있겠다. 자, 오늘 게스트는 제 전 직장이었던 카카오에서 같이 근무했었던 벤자민이라는 분인데요. 최근에 건물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을 쓰셔서 저희 채널에 홍보하러 나오신 거긴 한데요.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카카오 개발자가 어떻게 경제적 자유까지 갖는가에 대한 이야기라서 여러분들한테도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고요. 벤자민이 이런 유튜브 채널을 나오는 게 처음이세요. 제가 편하게 하라고 그냥 사석에서 저에게 하듯 말을 놓고 얘기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에 들어오시게 된 게 언제쯤인지 기억하세요? 2012년 5월. 너는 11년 11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세요?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지? 너가 들어올 때가 한 100명, 한 80명? 100명 저희가 들어오면서 넘었어요. 내가 들어올 때가 140 얼마 있었을 거야. 카카오라는 회사 어땠던 것 같아요? 분위기는 좋았어. 정말 좋았고. 그때 나는 네이버 다니고 있었는데 네. 그린팩토리에서 막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있다가 카카오 간다니까 어머니가 되게 걱정하셨거든. 먹는 거냐고 물어봤어. 그때 톡서버는 뭐 어땠어요? 카톡 서버를 만드는 거? 네, 그냥 일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 힘들고 그때부터 스토리도 이제 커지고 스토리 말고 또 다른 서비스들을 막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쵸. 카카오톡이 이제 그 중심에 있고 그 더보기에다가 다 서비스를 붙이는데 쉴 틈이 없이 찾아오는 거야, 사람들이. 쉴 틈이 없이 찾아와서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근데 프로세스도 없어. 그때는 뭐 없죠. 그때는 그냥 와갖고 막 그냥 이거 해주세요. 그 자리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거죠. 옆에 와갖고. 그래서 그때 힘들었지. 재밌었고. 그때 단테는 어땠던 것 같아요? 단테라는 사람 어땠나요? 카카오에서. 가감 없이 얘기해 주세요. 난 처음 봤을 때 싸움 딱인 줄 알았어. 근데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 다 좁은 데서 일하고 있는데 네 목소리 막 걸걸한 목소리가 뒤에서 막 엄청 계속 들리는 거야. 맨날 막 토론하고 무슨 저게 말이 많나. 그게 거의 첫인상이었어. 그리고 네가 그때 뭐 블로그 만들자 해가지고 개발자 블로그. 그래서 뭐 너랑 나랑 저스틴이랑 뭐 이렇게 하고 뭐 맞아요. 저스틴도 좀 그런 거 좋아하셔. 그때 거의 첫 만남이었지. 제가 워낙 좀 목소리가 크고 그러니까 걸걸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출근하면 출근했구나. 왜냐면 자리가 조용하지가 않으니까 맞아. 무슨 입으로 코딩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제가 출근하면 다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다 들려. 무슨 얘기하는지. 카카오에서는 그럼 이제 언제 카카오는 나오시게 된 거예요? 2016년 7월, 6월. 16년? 그러니까 4년 반 하고 나왔어. 5년을 못 채웠어. 4년 정도? 저도 한 4년 정도 좀 못하고 나왔는데 저는 딱 카카오에서의 그 느낌이 확 달라지기 시작한 게 상장하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딱 동시죠, 사실. 상장과 합병이 거의 사실상 동시잖아요. 2014년 10월 1일. 그러고 나서 저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회사도 그렇고 개인적인 어떤 그 느낌이나 그런 마음도 그렇고 많이 바뀌셨죠? 어땠어요? 네이버에 있다가 이제 큰 회사가 싫어서 카카오라는 작은 회사를 굳이 찾아서 온 거였는데 또다시 막 이렇게 네이버만큼 커졌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고 나는 자유로운 걸 좋아하거든. 다 비슷한 느낌 아닐까? 점점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저는 약간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너무 신경 쓰이니까 비슷했어요. 어땠어요? 아니 나는 전혀 안 그랬어. 나는 주가 네. 신경 쓰는 사람들 너무 싫어했어. 제가 그 사람이었는데 맨날 일어나라고 여기 모니터에서 막 주식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보이는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일어나라고 저거나 쳐다보고 앉아있냐. 어쨌든 나는 그 주식은 한 번도 안 쳐다봤어. 와, 근데 이랬어야 되는데 회사 다닐 때 주식을 한 번도 안 쳐다봤어. 근데 네가 주식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랬을지 아니야, 몰라. 뭐 압도적까지는 아니지만 그 당시엔 어쨌든 사실 프로인 건데, 그러니까 프로로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건데, 그치. 그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자꾸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콩밭에 가서 그냥 그만뒀잖아. 그래서 그만뒀죠. 그러면 뭐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15년 한 9월 이쯤 나왔거든요. 15년 뭐 중순 뭐 이쯤에 나온 건데 1년 저보다 더 계셨잖아요. 나오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계기는 그때 내가 카카오 플레이스 만들고 있었는데 팀 사람들한테 이 서비스가 잘 안 돼갖고 막 뭐라고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팀 분위기가 다 망가졌어. 그게 되게 나의 실책으로 지금도 막 아프게 생각하거든. 그 사람들한테 되게 미안해. 너무 미안하고. 하여간 그때 팀 분위기가 다 망가졌고 이제 사람들이 막 말도 못하고 막 뭐 의견도 잘 못 내고 이제 막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참 잘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빠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오히려. 했었어. 그리고 뭐 이참에 그냥 작은 회사 하나 가자. 그 이후에도 그럼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셨어요? 왓챠에 왓챠 있으셨구나. 왓챠에 또 잠깐 한 6개월 있다가 네네. 그만두고 그때쯤에 이제 언제까지 이거
남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올라타서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코딩은 많이 했지만 뭘 카톡도 막 열심히 만들고 했는데 내가 진짜 처음부터 만들어서 누구한테 사주세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돈 100원이라도 벌어보고 싶은데. 뭐 카카오톡도 만들고 카카오 내에서 서비스들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제 그거는 회사가 만든 거고 미리 말하면 그 회사 일원으로서 하신 건데 내가 뭔가 제로 베이스부터 한 건 없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신 거잖아요. 실제로 옛날에 네이버에서 그 이혜진 의장님이 그랬었어. 야, 니네들 네이버가 지금 이렇게 우산처럼 지켜주고 있는 거라고. 밖에 나가서 한번 혼자 만들어보라고. 네이버에 있으니까 홈런도 치고 가끔씩 안타도 치고 하는 거지. 밖에 나가면 맨날 헛스윙 한다고. 그게 니네 진짜 실력이라고. 그게 가슴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 카카오에서는 뭐 열심히 하고 막 이 칭찬도 듣고 하다가도 진짜 밖에 나가면 나 막 쓰레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5명을 모아서. 5명을 모아서 뭐 카카오에 있던 분들 카카오에서 이제 그만뒀던 이제 그 친구들 5명하고 같이 앱을 만들기 시작한 거고 그 한 6개월, 7개월 동안 이제 뭐 재택으로 다들 막 해외에서도 막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딱 앱을 냈는데 안 되는 거야. 이혜진 의장님 말한 것처럼. 저도 이제 첫 번째 앱 낼 때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첫 번째 앱 만들 때 딱 앱 내면 다 다운 받을 줄 알았거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줄 알았는데 다운로드가 1도 안 나온 날도 있어. 그래서 친구들도 막 다들 막 힘들어했고 3-4달 버티다가 한 4달 정도 더 버텼나? 그리고 다들 이제 빠이빠이 한 거야. 이제 좀 성과가 조금 애매하니까. 내가 이제 그거를 혼자서 가져가는데 나도 또 잘 못했어. 막 그때 애기가 이제 갓난애기가 태어나고 그래서 잘 못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두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해보자 해갖고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개발하셨던 게 커피 한 잔이에요? 직장인 소개팅 앱. 직장인 소개팅 앱. 그치. 보면 결국에는 마켓핏을 찾은 건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찾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엄청나게 결과적으로는 찾았어.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 못 찾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사실은 된 건데 마켓핏을 찾았었던 건데 아닌 줄 알고 이거 안 된다고. 결국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커피 한 잔에서도 어느 정도 뭐 엄청난 규모는 아니지만 매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앱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드신 건데 맞아.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그거를 출시할 때만 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그런 것들이. 근데 오늘 책은 이제 건물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조물주 위에 있다는 간물주. 조물주에 없어. 커피 한 잔을 개발을 하시면서 건물도 동시에 뭔가 진행을 하신 거예요? 건물과 관련된 건물은 이거는 2013년도에 산 거야. 우리가 처음 만나서 1년 있다가 하와이 갈 때 있지. 카톡. 네, 하와이 전체 갈 때. 하와이 가면서 갔다 돌아오자마자 계약했던 것 같아. 6월 달인가? 건물주는 거의 그럼 9년차, 10년차 이렇게 되시죠? 지금 이제 9년차인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사람들이 잘 잘 몰랐지. 그런 얘기 잘 안 했으니까. 카카오 스톡옵션이나 이런 그걸로 대박이 나서 건물을 샀을 것 같은데 이미 스톡옵션 받기 전부터 건물을 샀다라는 거는 그치. 그 포인트를 잘 짚었네. 그냥 월급으로 산 거였던 거야. 월급을 이제 네이버 다닐 때부터 그 전부터 계속 모으셔서? 계속 모아갖고 그때가 내가 아마 8년, 9년 정도 일했을 때거든. 그걸로다가 월급 모아서 산 거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 거거든. 왜냐면 지금은 너무 비싸니까. 지금은 너무 비싸죠. 그렇게 좋을 기회가 있었던 거지. 또 뭐 앞으로 그럴 기회가 있을지 요즘엔 또 막 떨어지잖아. 요즘엔 또 뭐 분위기가 안 좋긴 하죠 또. 그러니까 시기가 좋았고 아주 좋은 투자는 아니었지만 싸게 사면 아이디어가 막 틀려도 많이 만회가 되는 것 같아. 일반적으로 어떻게 월급을 모아서 건물을 사? 일단 이게 일반적인 상식과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월급이 많이 오르긴 했어. 내가 계산해봤어. 그 첫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됐었거든? 그거는 수습 때였고, 이제 145만 원인가가 첫 월급이었고, 그때부터 계속 20%씩 올랐어요. 연봉이 매년 20%씩 올랐고. 야, 연봉 20%씩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긴 하다. 이제 건물주의 세계로는 어떻게 입문하시게 된 건가요? 2013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게 참 너무 바보같이 샀어. 그러니까 바보같이? 어머니 이제 우리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한번 좀 알아보셔라. 그냥 이렇게 했던 게 그냥 시작이었어. 집을 막 알아보시고. 이사를 가자. 이 집이 어머니 이제 이사 가자. 여기 딴 데 가서 이제 이사 가서 사시는 게 어떠냐. 그래 하고 와봐 알아보시더니 어느 날 원룸 건물을 하나 이거 여기 봐왔다고. 이사를 가자고. 보통 이제 이사를 가자고 하면 보통은 뭐 빌라나 아파트를 알아오는 근데 그걸 또 이사 가자고 그걸 봐놓은 것도 아니고 본인은 거기 사시면서 그냥 그걸 투자용 원룸을 그냥 봐놓고서 투자를 그냥 하고 싶으셨는지 그걸 사자고. 원룸 투룸 이렇게 이루어진 건물을 사자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 부동산 사람들하고 얘기해놓고 그 주인하고도 막 얘기해놨다고. 네가 얼굴 한 번이라도 안 보면 엄마 면이 안 서니까 와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봐달라 해서 봐주겠는데 분당에서 끝까지 막 또 가가지고 집을 보러
간 거야 거기를. 그래서 이제 보러 갔더니 지역은 관악구 쪽. 그래서 관악구 쪽으로 가서 봤더니 뭐 어땠어요? 한 10분 봤어. 10분. 뭐야? 그 뭐 제대로 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볼 줄도 모르는데 어머니는 그냥 내가 다 봤다 하고 그게 형식적으로 여기서 뭐 이거 괜찮지 하고 나는 뭐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뭐냐 이게 뭐 하고서 뭐 나중에 이 몇 호에가 뭐 월세 얼마 해갖고 보니까는 뭐 23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 월세가 230만 원. 그 전체 건물에서. 전체 건물에서. 그래서 실투자금이 그때 한 1억 3천이었던가? 1억 초반이었어. 근데 2013년도가 나는 잘 몰랐어 그때. 왜냐면 뉴스 같은 것도 안 보고 살 때인데 뭐 그때가 부동산이 제일 안 좋다. 막 사람들이 다 집을 안 살려고 한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어. 230만 원 나오고 실투자금에 비해서 물론 대출도 있었고 거기 보증금도 있고 돌려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냥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그치, 실투자금 대비해서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 그렇다고 또 막 엄청 대박도 아니고 엄청 좋았던 건 아니고 사실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안 사고 싶은데 눈 감고서 서울에서 지도 아무거나 골라서 아파트 그냥 찍었으면은 훨씬 편했을 텐데 괜히 그걸 사갖고 이제 고생을 지금까지 한 건데 어쨌든 그걸 사기로 한 거야. 거기서 나도 이제 혹해갖고 월세 나오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까 막 상상하다 보니까 와 그거 되게 좋겠다 한 거지.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 아주 빠르게. 아주 안일하게.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이건 그냥 운이야. 내가 막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시기가 좋았어. 사기 좋았어. 그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고. 그래서 뭐 그때부터 이제 고생길과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지. 이제 프로그램밖에 모르다가 갑자기 막 이걸 해야 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아예 좀 상상은 잘 안 가는데 세입자는 몇 명 정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13명. 13분 정도 계셨고 와 그럼 이제 그분들을 관리하는 삶이 시작이 된 거네요. 집을 6월인가 사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방이 안 나가는 거야. 첫 번째로 이제 이사를 나가고 다 이제 이거 방 빼보자 하고 부동산에다 내놨는데 뭐 연락도 안 와. 며칠이 지나도 연락도 안 와. 그래서 이거 뭐지? 방은 그냥 막 잘 빠진다 그랬거든. 뭐 이거 사면 방 빠지는 거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원래 살 때요. 원래 그치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부동산에 계신 분들은 뭐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 얼마나 순진했냐. 그냥 딱 내놨더니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 그때부터 내가 스트레스를 막 받기 시작해갖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 공실이 일단 생긴 거니까. 하나가 공실이 생겼는데 그게 안 빠지고 있었던 거야. 막 한 보름 막 이렇게 안 빠지고 있으니까 그게 보름이면 사실 긴 것도 아닌데 처음이니까 막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야.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야.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이제 집에 가면은 하다가 부동산에다가 내가 계속 이거를 맡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그 주말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집 사진 찍고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얼른 도메인 사서 올려놓고 그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피터팬의 좋은 방구하고 카페가 있더라고. 카페 있죠. 거기다가 사진은 딱 하나만 올리고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달아서 올렸어. 그랬더니 조회수가 뭐 되게 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홈페이지 만드는 게 영향이 조금 있었어. 체계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줬던 것 같아. 있어 보일 것 같아. 왜냐면 막 사진도 하나 잘 못 올리고 뭐 여기다가 이거 코멘트도 안 쓰고 막 그냥 글 올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치. 단데 얘는 그거 정성껏 해갖고 뭐 여기다 홈페이지도 있고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거기서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 그래서 심지어는 정말 줄 서서 보고 간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왔는데 보고 가면은 한 3명, 4명 보고 갔는데 방을 계약을 안 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해갖고 다시 전화해서 물어봤어. 그 간 사람들한테. 그 방문했던 사람들한테? 쪽팔리잖아. 이 집주인들은 이런 거 안 하거든.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가면 에이. 그치, 갔나 보다. 근데 쪽팔리고 자식이고 어딨어. 다시 전화해서 솔직하게 좀 얘기해달라고. 그래, 고객이 피드백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 가격이 문제냐. 그건 아니다. 뭐 방이 생각보다 작았다. 뭐 이래서 다 그냥 조금 더 실평수에 가깝게 막 괜히 막 더 크게 막 이렇게 쓰지 않고 오히려 더 그냥 기대치에 낮춰서 방 사이즈를 적고. 오히려 왜냐면 그래야지 기대를 낮춰놔야 그러니까, 왔을 때 오히려 와우 하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밤에 그때 보여주는 사람들은 뭐 골목길이 무섭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전략을 바꾼 거야. 올 때 아예 낮에 오라고 하는 건구나. 나 2시에 오는데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내가 시간이 괜찮은 날 2시에 몰려서 오게. 2시 10분, 2시 20분에 오세요. 2시 40분에 오세요. 이게 아니야. 서로 지나갈 거 아니야. 2시 정각에 꼭 오세요. 같이 오게. 무슨 느낌인지 알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나 말고도 사러 온 사람이 있네? 왜냐면 사람은 이미 줄 서 있는데 괜히 내가 이 사람들한테 시간을 막 30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시간에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터득하고 나서는 부동산에 내놓질 않았어 아예? 내놓질 않고 그냥 계속 그걸로 내가 한 100번을 넘게 계약했어. 부동산이 필요가 없네. 인터넷이 훌륭하네요. 부동산보다. 그러니까 마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되게 재밌었어.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예 그 지식이 없었던 상태에서 완전히 살 때부터 그냥 제로였던 상태에서 이거 홍보 어떻게 하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무난한 방법. 부동산에 내놓는다. 근데 아무 반응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피드백 루프를 받는 거야. 맞아요. 유튜브 하는 재미도 똑같거든. 만들면서 사람들이 이거 안 좋아하네? 그러면 다시 피드백하고. 그래서 이제 방 빼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진 채로 살았던 거야. 2013년
13년, 14년, 15년, 16년. 근데 이제 막 고장이 나기 시작해.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이 뭐 막 보일러가 고장나고 누수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막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귀찮은데 할 줄 모르는 거야 내가 또. 또 누구를 부르긴 너무 비싸고. 비싸기도 한데 못 믿겠어.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는 거야. 얼마를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전등 하나 달라고 사람 부르는데 그렇다고 뭐 3개, 4개 고장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깐 좀 기다리세요. 한 3달만 기다리세요. 그럴 수가 없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하나 있을 때 막 불러? 근데 불렀어. 어떻게 내가 못하는데 전등도 못 고 너 이거 고칠 줄 알아? 저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 많아. 맞아요. 나 이제 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배워갖고 이제 하는데 그때는 못해서 어떻게 뭐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다가 이제는 유튜브로 한 2018년, 19년쯤부터 다 있겠다 유튜브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유튜브로 보면 다 나와. 정말 너무 좋아. 유튜브로 보니까는 뭐 이거 고치는 너무 쉬운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 불러가지고 막 출장비에다가 막 해서 돈 막 몇만 원씩 주던 거를 그냥 이제 내가 하니까 많이 편해졌고 그래도 막 이제 못하는 것들이 많지만 물 샌다고 하면은 진짜 스트레스. 세면대가 이제 세면대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런 거는 이제 내가 하지. 근데 그런 것도 처음엔 못해서 계속 사람 불렀었고 그런 거 고치는 게 너무 힘들었어. 지금도 잘 못해. 17년도쯤에 한번 큰 사건이 있었어. 카카오 그만두고 이제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다른 건물에 사시는 분인 거예요? 바로 몇 건물 주인 아줌마가 엄청 시비를 거는 거야. 쓰레기를 우리 집에다가 막 갖다 놓고 자기네들 쓰레기를 막 던져놓고 왜 저러시나 하고서 막 이 쓰레기를 이렇게 다시 막 갖다 놓으면 또 막 던져놓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뭐 에어컨 실기가 시끄럽다고 막 구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뭔 소리예요 하고 봤더니 구청 사람이 막 뭐 샬라샬라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알겠다. 어쨌든 뭐 시끄럽다는 그 에어컨 실외기 바로 옆에 있는 그 옆집 그 세입자한테 똑똑하고 찾아가갖고 왜 그러시냐. 또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야. 아마 그거 이 집주인이 그랬었다고. 무슨 소리냐 했더니 집주인이 이상하시대. 그래서 지금 다 여기 건물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왜 시비를 거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 우리 집에서 낙엽을 누군가가 던진다고 생각을 한 거야. 자기네 집으로. 낙엽을 던진다고 생각했어? 낙엽 막 쓰레기 막 낙엽이 그쵸. 가을에 막 낙엽 지금 떨어지잖아. 이런 것들을 자기네 집으로다가 막 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쓰레기도 버리고 화가 나서 점점 심해지는 거야. 그게 막 나중에 라면 국물을 그 주차장 벽에다가 막 뿌리고 가고 막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CCTV를 설치했어. 설치했는데 CCTV를 이렇게 와서 보는 거야, 이렇게. 와서, 그래서, 됐다. 이제 알았으니까 안 하겠지 했는데, 쓰레기를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그렇죠. 안 보이는 데서 하겠지. 와씨, 뭐야. 라면 국물 막 뿌리고 가고, 그러다가는 점점 심해지더니 차를 긁는 거야. 세입자 차가 있는데, 와갖고 막 차를 긁는데, 이제 세입자는 이제 화가 이제 잔뜩 났고, 새벽 4시에, 새벽 3시, 4시에. 심증만 있었어. 그래서 CCTV가 안 보이는 곳에, CCTV가 이렇게 있었는데, 차는 여기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CCTV 그 카메라를 또 하나를 사서, IP 카메라를 또 하나를 사갖고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서 샤오미 보조 배터리에다가 연결을 해놓고 새벽에다가 거기다가 보이게 해놓고 했는데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새벽에 갑자기 막 이렇게 오더니 막 근데 이제 결국에는 잡힌 거구나. 그러니까 카메라를 하나를 더 설치해서 막 쏘시고 막 가는 거야. 와, 정말로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소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소송을 했어. 형사소송법 같은 거 책 사서 읽고 형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해가지고 그 법무법인이나 뭐 아는 변호사 통하신 게 아니고 내가 혼자 했어. 완전히 혼자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내 차가 아니어서 나는 고발을 할 수는 있는데 세입자한테 얘기해서 세입자가 이제 소송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소장 써주고 해갖고 경찰서에 가서 갔는데 이게 좋게 하라는 거야. 그 경찰관들이 이미 다 그걸 많이 겪어봤겠지 뭐. 많이 겪어보기도 했고 이 아줌마를 다 알아. 집 주소를 알아. 이미 알고 있어? 몇 번이나 출동을 했고 동네마다 다 여기 사니까 집 주소 들으면 그냥 다 알아. 그래서 맨날 와가지고 그냥 이러고 갔다는. 원래 좀 명성이 있으셨구나. 그랬고 결국에는 그냥 이 소장 다 넘겨서 결국 제출해갖고 소송이 돼서 이제 검찰에 넘어갔는데 바로 그냥 100만 원 그냥 벌금형 나오고 끝난 거야. 나는 더 뭔가 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무서워서 게임이 끝날 줄 알았어.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었어. 와 이러다가 사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그때 눈만 뜨면 CCTV를 보는 거야. 근데 새벽에 맨날 3시, 4시에 너무 스트레스다. 3시, 4시에 우리 주차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해?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다가 내가 너무 무섭고 겁이 나갖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야. 나 완전히 진짜 이 패배감과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거야.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은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층에 창고가 있었는데 창고에 이 도어락 있잖아. 이 도어락을 본드로다가 이렇게 다 붙여놓은 거야. 본드로다가 이게 안 열리게. 왜 그랬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그냥 그 사람이 한 거야. 왜 그랬는지는 몰라. 도어락을 본드로 붙여놔? 와. 회사에 가서 아침에 자리에 앉아갖고 이러고 있었어. 진짜 너무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사람의 기행이 멈추지 않고 도어락에 본드를 붙이거나 계속돼서 근심 속에서 이제 회사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느 날 회사에 가서 진짜 거의 울 정도로 아침에 가고 컴퓨터도 그냥 안 켜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왜 그러냐 또 문제 있냐. 또 이거 사진 보라고 도어락 이거 붙여놓은 거 보라고.
그러니까 얘가 같이 고민을 해줬어. 고마웠지. 그래서 이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 혹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진짜 잘해주려고 해본 적 있냐? 있지. 그래서 나 당연히 인사하고 막 좀 잘 풀어보려고 한 적도 있지.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거기 집 앞에 가고 쓰레기 다 치워주고 낙엽 다 치워주고 맨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선물 사다 주고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냥 거기 가서 그냥 해주라 그냥 돈 써갖고 그래갖고 한 달에 그냥 돈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써서 그렇게 해주고 맨날 만날 때 그냥 조금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막 90도로 막 이렇게 인사하고 완전히 그렇게 해본 적은 있냐. 그래서 내가 근데 그렇게까지는 야,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얼간이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다고. 지금 나는 막 살인 충동이 들고 앉아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무슨 청소 이 사람들 쓰레기를 치워주고 앉아있냐고 말이 되냐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봤지. 이 친구가 그렇게 막 바보가 아니거든. 되게 지혜로운 친구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건 안 해봤어. 그렇게는 안 해봤어. 그치. 그건 약간 발상의 전환이긴 하죠. 진짜 발상의 전환이었고 근데 자신이 없는 거야. 야 진짜 내 인생 최대의 적한테 가갖고 그러니까. 지금 난 너무 화가 나 죽겠는데 근데 한번 그거를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방법은 없고 괴롭힘 당하느니 뭔가 해야겠다. 근데 심지어 나중에는 재밌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그냥 잘 안 돼도 될 것 같아. 그냥 그런 경험을 내가 해봐야겠다. 한번 해봐서 진짜 구두발이라도 할 줄 알면 내가 할 줄 테니까 진짜로 내 다리 사이로 기어가면 내가 용서해줄게 하면 난 진짜 진짜 가겠다라는 각오로 안 해준다고 해도 난 됐어. 내가 할 만큼 다 해봤어 라는 생각을 먹으니까 후회를 남기지 말자.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한번 가서 그때가 설날쯤이었나 뭐 추석이었나 뭐 명절이었는데 가갖고 뭐 먹을 거라도 이제 사가야겠다 해서 스팸 세트 원래 과일 세트 살려고 그랬다가 빨리 주라 해갖고 스팸 세트 사갖고 문을 두드렸는데 보다가 막 소리를 빽 지르는 거야. 왜 왔어? 저기 제가 이거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고 뭐 선물 사들고 왔다고. 딱 뭐야? 하고 나오는데 이제 과일 이거 갖다 드리고 막 약간 나긋나긋 타지는데 너랑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다고. 그래도 막 갖다 주고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는 뭐 잘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얘기해보자고. 뭐 내일 모레 버거킹에서 만나재. 예 알겠습니다. 버거킹에서 만나자고 해갖고. 근데 그분이 내 생각에는 뭔가가 뭐 우울증에 걸리신 정신이 좀 막 환각 같은 거를 뭐 보는 게 아닌가 싶어. 옆 건물 살던 건물주는 벤자민한테 왜 자꾸 낙엽을 우리 집에 버리냐. 그렇지. 이거를 오래 전부터 그런 이상한 일을 하기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고 그날 또 버거킹 가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다 CCTV를 다 깔자. 그러면 차라리 내가 다 설치해주겠다. 내가 다 설치해. 내 돈으로 다 해주겠다. 내 돈으로. 그랬더니 그러자고 좋아하시는 거. 그게 이제 거기서 깨끗하게 풀렸어. 깨끗하게 풀렸고 이제 나중엔 막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안 되는데 말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야. 옛날에는 막 마음속에 막 독이 있는 사람처럼 막 그 말을 내뱉었는데 막 그냥 이거 안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 또 막 나는 바쁜데도 회사에서 이제 바쁜데도 바쁘지만 또 이제 성실성이 그것만큼은 최고로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성실성이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와이파이가 지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추석이 되고 이제 뭐 어떤 또 명절 때마다 선물을 드렸어. 계속 그 이후로도 내가 그쵸. 그 막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짜리 선물 드리고 뭐 과일이거나 뭐 어쨌든 명절 세트 같은 거 많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분도 맨날 그렇게 받는 게 미안하다고 유니클로에서 옷을 사가지고 니트를 내가 맨날 옷을 춥게 입고 다닌다고 옷을 선물해 주시는 거야. 그때 이제 우리의 관계가 이제 눈 녹듯이 다. 진짜 야 얼마나 웃긴 줄 아냐 이게? 와, 그 진짜 사람을 죽이고 싶다가 이 사람하고 근데 사람 감정이라는 게 진짜 그냥 바뀌어. 그렇네요. 지금은 정말로 나는 기뻐. 전화 오면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전화 잘 지내시냐고. 정말 옛날에 그 감정은 이제 눈 녹듯이 없었어. 그냥 이거를 맞서 싸우려고 했으면 진짜 누가 죽었을지도 몰라.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 건물주는 아니네. 계속 뭔가 문제가 일이 좀 생기네. 벤자민 건물이 좀 특이했을 수도 있는데 나도 그렇다고 생각했어. 동서남북에 적이 있었어. 서쪽에 있는 아줌마는 이제 친구가 됐고 칼부림하다가 어쨌든 좋은 결말로. 남쪽에 있는 집은 자기네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우리 주차장에다가 막 공사하는 차를 계속 하는 거야. 공사 차는 차를 남의 건물에다 주차한다고? 더 이상 호구처럼 살기 싫어서 이제 그건 확실하게 얘기했지. 돈 내고서 주차해라. 그래서 그때 돈 얼마 주면 되냐고 200만 원 달라. 그래서 200만 원 받아서 주차하게 하고 그거 그때 차 막 그렇게 된 사람 있잖아. 세입자. 그 세입자한테 줬어. 약간 그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잘 풀어서 잘 해결했어. 북쪽에 있는 아저씨는 벌을 키워, 벌을. 벌? 뭐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심지어는 이건 너무 좋다는 거야. 이 도심에 이게 벌이 있어야지 이게 도시가 이거 활력이 살아나고 찾아보니까 맞는데 근데 옆에서 벌을 키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창문을 못 열어. 세입자들이 창문을 못 열어. 벌이 자꾸 들어오는 방충망 사이로도 막 여기서 벌이 막 들어오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빨래를 옥상에다가 빨래를 막 이불 빨래 같은 걸 하면 벌들이 거기다가 앉아서 막
이물질들을 묻혀놓고 가거든. 그러니까 빨래를 못 넣는 거야. 그리고 또 나무를 무슨 감나무를 막 엄청 심어갖고 그 감나무가 낙엽이 엄청 떨어져. 사실 그 낙엽이 떨어져서 저 옆집 아줌마한테 갔었던 거였는데 우리 집 뒷마당으로 엄청 떨어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치워야 되는데 막 짜증 나잖아. 근데 그때는 내가 이제 서쪽에 아줌마하고 이제 그거 분쟁이 너무 심해서 분쟁을 해결한 이유였어. 약간의 현명함을 터득한 이유였어. 그래서 이거 싸움으로 해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또 이제 올라가갖고 가서 이제 초인종 누르고 이제 90도로 먼저 인사를 드렸지. 안녕하세요 하고. 그 아랫집에 이제 사는 적인데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실제로 어머니가 그때 팔이 너무 아프셨어. 막 50견이 와가지고 막 너무 아프셨는데 그 어머니가 막 아프신데 막 저거를 계속 치우고 계시는데 나무 좀 여기 쳐주면 안 되겠냐. 너무 힘들다. 사실은 그냥 우리가 쳐버려도 돼 그거. 법적으로도 그냥 이렇게 넘어오는 거 그냥 쳐버려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던 거야. 그렇죠. 그건 그래서 이제 가서 정말 공손하게 말씀드리고 같이 와서 좀 해주시라.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직접 내려와갖고 여기 떨어진 건 어쩔 수 없고 봉투 들고 와서 선생님이 와서 해주시라. 그분도 나이 드신 분이셨는데 와가지고 뭐 해주셨어. 다 청소해주시고 나중에는 낙엽도 이제 쳐주시고 하면서 이제 우리 집의 옛날 주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도 자네는 청년은 아주 예의 바르고 좋구만 하면서 옛날 집주인하고는 엄청나게 다툼이 있었다고. 이것 때문에 아마도 옛날 집주인은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나간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생각이 들었던 거야. 여기 동쪽 이쪽 동쪽 이제 이 주인 우리 집 주상 막 쑤시고 들어오는 사람이었는데 결국엔 나는 처음에 동서남북에 적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집을 사도 이런 집을 샀냐. 조사가 너무 안 하고 사서니까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처세의 문제였던 거야. 물론 조금 더 조사 잘하면 이렇게 문제가 안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처세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똑같은 집에 지금도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막 칼부림이 일어나는 집에서 지금은 그냥 뭐 이제 뭐 화목한 집이 된 거거든. 한 가지 궁금한 건데 낙엽은 뭐 그렇게 잘 해결했는데 벌은 어떻게 했어요? 벌은 어느 순간 없앴어. 그 아저씨가 아저씨가 없애줬어. 그래서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벌은 요청도 안 했어. 그러니까 뭐 약간 그냥 마음이 그래서 어쨌든 친해지고 나니까 또 마음이 바뀌나 봐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뭐 이것도 너무 저기 피해 보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 그분한테도 추석 때 막 선물 드리고 막 문자 맨날 문자 보내드리고 그거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 내 구글 캘린더에 써 있어. 1년으로 등록돼 있어. 여기 어디한테 문자 보내드리기. 말 한마디라도 잘 해야지 또 잘 지낼 수 있으니까. 다이나믹하네요. 이 동서남북에. 나 너무 힘들어. 책을 쓰시게 된 얘기도 궁금한데. 이제 오늘 사실 책 얘기를 하러 나온 거기도 해가지고 책은 그럼 또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글은 쓰는 건 좋아해. 그러니까 내 이야기잖아. 9년 동안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이야기가 몸에 쌓인 거야. 이 이야기를 방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이제 글을 적다가 그냥 책으로 한번 내볼까 하고 이제 친구한테 아까 그 조언해줬던 옆자리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출판사를 소개시켜줘서 그래 하고 생각도 없이 그냥 어쩌다 낸 거야. 어쩌다 출판. 어쩌다. 제목이 그 옛날에 패러디한 것 같은데? 일의 기쁨과 슬픔. 일의 기쁨과 슬픔. 그 예전에 스타트업 관련된 소설로 장유진 그 작가 쓴 거를 패러디해서 건물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부제만 보면 건물주 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 왜 나는 월 500 임대료를 포기하는가 이렇게 써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이 있어. 나한테는 슬픔이 좀 더 컸던 것 같아. 힘든 일들이 좀 더 많았고 물론 기쁨도 많지만 됐어. 더 많은데 근데 슬픔이 이제 그만해도 돼. 네. 더 이게 기쁨도 있어야 이게 밸런스도 밸런스인데 이거 그냥 배부른 소리 한다고만 생각할 수 있어서 기쁨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괜히 사람들이 뭐 건물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때요? 맞아. 어떤 기쁨들이 있나요? 실제로 그냥 월세가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띵동 하고 들어오는 건 되게 기분 좋은 일이야. 뭐 배당금이 막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치. 기분 좋잖아. 약간의 번거로운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게 그러면 회사 다니는 거하고 비교해봤을 때 회사가 더 좋냐 할 정도는 아니거든. 이게 당연히 시간도 더 많이 남고 더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 시간이 훨씬 더 적게 들 거 아니야? 건물 관리를 하는 시간이라는 게. 그런 걸로 보면 확실히 건물주가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하게 좋았던 거는 결국에는 내가 커피 한 잔이라는 앱을 만들면서 한 5년 걸렸다 그랬잖아. 5년 동안에 버틸 수 있었던 어떤 힘이었던 거야. 다른 사람이었으면 못했을 거거든. 돈 하나도 못 벌고서 회사도 그만두고서 그렇죠. 이거 어떻게 코딩만 계속해. 마음이 초조해서 할 수가 없다고. 500만 원이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이 돈이 있어서 이 가족들하고 살면서 5년 동안에 버틸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월급을 받지 않아도 샀던 그 건물에서 나오는 그 임대료 덕분에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고 건물주로서 생활하는 데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안 쓰니까 남는 시간을 이제 뭐 육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앱 개발에 더 많이 신경을 쓰신 거잖아요. 맞아. 육아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 카카오 다닐 때 플레이스 만들 때 스탠리하고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기가 그때 3살 4살이었어. 가끔씩 아기를 데려왔는데 너무 예쁜 거야 아기가. 나도 아기를 키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었는데 이 두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나.
애기가 너무 빨리 커서 잘하는 거를 볼 잘하는 수가 걸 못 없다는 본다. 거야. 그래서 맞아. 잘하는 걸 못 보는 게 너무 한이 된다는 거야. 어. 그게 2015년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뭐 어떻게 된다면 애기가 잘하는 걸 온전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어. 갓난애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같이 지냈으니까. 아마 아이한테도 좋았을 거고 가족 너무 좋았어. 스노우볼이 좀 굴러간다는 느낌이 받는 게 처음에 일단은 건물을 사셨고 이 건물에서 나왔던 어쨌든 패시브한 어쨌든 수익이 있었기 그렇지, 때문에 이거에 기반이 돼서 새로운 걸 어쨌든 좀 시도를 하셨고 그 직장인 소개팅 앱 그 커피 한 잔을 만드셨고 그거를 만드는데 여기서 또 캐시플로우가 나오시는 그렇지. 거잖아요. 이게 적절한 예일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C라는 그 동남아시아에서 커머스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원래 처음에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돈을 엄청 벌고 게임으로 번 돈을 쌓아놓고 그거 갖고 다른 사업을 벌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건 이제 엄청 큰 회사를 봤을 때 그런 거고 이거를 전 개인으로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개인으로 줄이면은 약간 벤자민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건물로 만들었던 어떤 작은 스노우볼로 그게 기반이 돼서 사실 또 맞아. 커피 한 잔이라는 앱을 만드신 거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수익이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사람 마음이 참 웃긴다는 게 그게 잘 되니까 이제 또 이게 더 귀찮아지는 거야. 너무 귀찮잖아. 자꾸 와갖고 막 전화 받고 막 가갖고 막 뭐 수도꼭지 그쵸, 꽂히고 그쵸. 그래서 내놨어. 이제 그만하려고. 이제 마지막은 나 이제 힘들다. 근데 지쳤다. 이미 이제 앱으로 꽤 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 사업부 매각하는 거예요. 맞아. 원래 맞아. 돈 잘 벌던 사업부를 매각하는 거지. 어. 왜냐면 나는 다른 방식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거에 집중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런 느낌인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는 앱 개발로 돈을 버는 게 훨씬 좋았어. 이 부동산을 한다는 것의 가치가 뭘까 생각이 들었었고 아까 말했듯이 내가 만든 제품으로 뭔가를 팔아보고 싶다라는 얘기했었잖아. 커피 한 잔으로서 이제 그거를 실현하면서 진짜 기뻤거든. 내가 창조해낸 뭔가에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어준다는 게 진짜 세상에서 너무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그래서 나는 커피 한 잔 쪽으로 하고 싶다라는 거고 나는 물론 여기 가서 막 고치고 수도꼭지고 하는 게 싫지만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페인트 칠하고 이런 생고생하는 거를 막 즐겨서 막 근데 하는 그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있거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약간 DIY로 어쨌든 그렇지. 내가 뭔가 한다는 거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 행복하게 이걸 하면서 즐기면서 사람들한테 가치를 주고 즐거워하는 걸 보고 또 뭐 가격도 올리고 돈도 벌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 하겠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나는 포기하는 거지 뭐. 그래서 결국엔 포기하는가이구나. 그래서 부제가 어떨 때 행복한지를 이제 알았거든. 내가 만든 서비스가 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고 사람들 기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결혼도 하고 그렇죠. 애기도 낳고 이게 난 너무 신기한 일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냥 사람들이 기꺼이 이걸 좋아해 준다는 감정이 그냥 그게 나는 너무 좋아. 내가 만든 제품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만들고 또 가족들하고 놀고 만들고 맨날 그러고 사는 거지. 이 느낌이 좀 제가 받는 유튜브에서 받는 느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회사 다녀보기도 하고 제가 창업도 해봤지만 지금까지 했던 회사들이 창업해도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고 제가 혼자서 회사를 창업한 건 아니어서 다 같이 하던 파트너들이 있었는데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물론 게스트로 나오는 사람들은 있지만 유튜브 같은 맞아. 경우도 완전히 제가 온전히 어쨌든 제 이름이 일단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도 이제 온전히 제로 구독자 0명부터 시작을 해서 끌고 간 거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그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맞아. 그거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뭐 요즘에 행복하십니까? 지금 뭐 살면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지금. 제일 행복하다. 지금이 제일 행복해. 언제 그걸 느꼈냐면 집에서 코딩하다가 느꼈어. 코로나 때. 어느 날 그냥 코딩하는데 맨날 내가 그런다는 걸 그냥 문득 깨달았어. 뭐 맨날 뭐 아침마다 눈 떠서 뭐 이러고 있냐 하는데 너무 편안한 거야. 몸과 의자와 나하고 몸이 막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냥 모든 게 다 순조롭고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다. 그냥 진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아파서 내년에 그냥 죽는다고 해도 후회가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냥 1년 동안 또. 그때부터 있잖아. 다른 사람이 부럽다는 생각이 사라졌어. 원래 막 옛날에는 커피 한 잔 처음 안 됐을 때 호갱노노 사람들 막 엑시트하고 그쵸. 호갱노노 엄청 잘 됐죠. 또 카카오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호갱노노가 당근마켓 막 유니콘 되고 막 하는데 맞아. 배가 아픈 거야. 배가 아프죠 당연히. 아니 나는 지금 와갖고 여기서 방구석에서 나도 막 어벤져스 팀 만들어서 커피 한 잔 만들었고 딱 했는데 막 완전히 쓰레기처럼 나는 이러고 있는데 막 여기는 엑시트하고 막 여기 뉴스에 나오고 막 하는데 막 너무 질투나고 배 아프고 막 그 마음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때가 제일 나의 어떤 인생의 약간 바닥 같은 바닥이었었고 그러다가 누구든 이제 아무도 부럽지 않게 돼버린 거야. 그때 뭔가를 느꼈어. 정말 약간 너무 깨달을. 그래서 너무 편하고 지금 너무 좋아.
뭐 이 책은 어떤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 책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제 작가로서. 돈 벌기 쉬운 방법을 찾는 사람들. 그렇지. 하나 이것만 뭔가, 찾으면 성배.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이 뭔가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뿅 하고 돈 벌겠지. 맨날 이렇게. 그냥 뭐 월세 그냥 계속 나오고 뭐 그런 거는 아니거든. 건물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혹은 패시브 인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환상에 대해서 좀 깨주고 싶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걸 깨주고 싶고 현실적인 거. 직장인, 사회 초년생들 어떻게 재테크를 하면 좋은가. 어린 친구들한테도 들려주고 싶고 이야기를.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초년생 분들도 뭐 정말 재테크나 뭐 어떻게 살아갈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보고 나면 이제 건물주 안 하고 싶어 하는 건가? 아니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 시행착오 또 다 겪으셨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만에 게스트 초대석을 제가 사실 안 하는데 지인분이 한번 모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게 됐고요. 다음번에 또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려서 고맙습니다. 네.